이번 주제는 불로소득과 투자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인해서 민주주의 사회 연대가 무너지고 있어서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한 수술이 시급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글입니다. 불로소득과 투자소득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세금 체계 전반을 망친 것으로 장덕진 교수는 뽑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세금을 올렸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납세자를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누어서 편가르기로 인해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징벌조의 세금을 부과함으로 인해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민주주의 위배는 소득세의 기원이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 민주주의에서 생겼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총 세수는 1년에 320조가량 되는데 2021년에 60조 원을 더 거뒀다고 합니다.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도 올려야 하나 과표 구간을 15년이나 방치하다 보니 40% 높게 근로소득세를 더 걷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세금을 올리면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보유세가 너무 낮다고 했었는데요. 2021년 세수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 재산세와 양도세 모두 1위가 되었습니다. 소득세는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급 타협과 치열한 권력 투쟁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는 문 정부의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왜곡된 세금과 지나친 대출 규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가 나오는데요. 국가가 마음대로 세금을 올려서 납부하라고 해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의 가진 모든 것을 세금으로 내라고 해도 의무인이 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권력을 잡으면 모든 국민에게 가진 만큼 세금으로 부과하여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개념이죠. 소득세는 역사적으로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의 기원은 영국이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전쟁을 버티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세금입니다. 부과 시 영국 정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읍소해서 얻은 것입니다. 소득세에 나폴레옹을 패퇴시킨 세금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닌 이유입니다. 당시 영국 재상인 윌리엄 파트는 나폴레옹과 전쟁 중에만 걷는 한시적인 세금이라는 약속을 하고 어렵게 소득세 도입에 성공하게 됩니다. 나폴레옹과 전쟁이 끝났지만 영국 정부는 소득세를 폐지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걷어 정치하는 맛을 정치인들이 쉽게 떨치지 못해서입니다. 379개의 엄청난 청원과 폭동까지 일어나고 나서야 프랑스와 종전 1년 후에야 소득세를 폐지하게 됩니다. 소득세 폐지 시 영국 의회는 소득세에 관한 모든 서류를 함께 폐기하라고 명했습니다. 다시는 소득세를 걷지 않을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소득세가 보편화되고 소득 누진세까지 도입하게 된 계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명희생과 전비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 필요성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유한 상층이 양보한 결과였습니다. 전쟁터에 중하위층의 국민이 목숨을 바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희생한 사람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소득세를 내게 된 것입니다. 세금은 당연하게 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 타협과 치열한 권리 투쟁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세금은 민주주의의 핵심 구성 요소인데요. 세금을 마음대로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같으며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 구성원 간 연대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부동산 양도세와 보유세에 대한 세금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값을 끌어내리려는 시도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이 강해서
세금을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OECD나 IMF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전까지 소득 대비 집값이 낮은 편이었고 서울 집값은 다른 글로벌 도시들과 비교해서 소득 대비 평균이었습니다. 거듭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뛰자 다른 나라 집값도 모두 뛰었다고 문재인 정부는 이제서야 국제 비교 자료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세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실 채권이 나더라도 은행이 감당해야 할 문제라는 것과 대출 액수까지 규제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것도 말하고 있네요. 세금으로 국정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면 아주 쉽습니다. 경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눠준다면 다들 모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고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술 혁신도 일어날 수 없고 혁신이 없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뒤처지게 되어 나라를 빼앗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세금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불로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투자를 하면서 신문을 보면 왠지 죄인이 된 느낌입니다. 토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면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파렴치한이 되는 느낌입니다. 민주당의 정책을 보면 불로소득을 없애겠다는 마인드가 강합니다. 세계 최고의 회사 나이키는 신발을 한 켤레도 직접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키의 매출은 불로소득입니다. 노동을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많은 사업체들이 투자를 통해서 회사를 운영한 곳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회사를 불로소득으로 돈 버는 회사로 매장해서 세금을 많이 때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구 사회에서는 더 이상 불로소득에 대해서 1970년대 이후에는 거의 연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로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로소득 환수 주장은 시대착오입니다. 현재와 같은 세상에서 노동을 통한 소득만 진정한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면 주식시장도 없어져야 합니다. 주식시장도 불로소득입니다. 코인시장도 불로소득입니다. 다 없어져야 하는 시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은 키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불로소득이라고 매도했습니다. 불로소득이 없다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없다면 주식회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서 혁신을 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인정한다면 부동산 시장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구에서 불로소득이란 말 대신 투자소득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얻은 소득을 투자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손해도 보고 사기도 당하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손실 났을 경우에는 보존해 주지 않으면서 이익 나면 양도세와 보유세를 걷어가면서 이런 세금을 내는 사람을 불로소득을 탐하는 파렴치한으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세를 주장했는데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추가로 더 걷겠다는 것입니다. 90% 국민이 이익을 보고 10%만 손해보는 제도이니 무조건 찬성하라는 주장이었는데요. 10%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10% 국민을 설득해서 세금을 더 징수해야 하는데 무작정 나머지 이익을 볼 수 있는 90%의 표에 의지해서 세금을 징수해서 나눠주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정신세계는 민주주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왜곡된 세금을 정상화를 통해 국민 간의 연대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세금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장덕진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대통령이 더 나은 정치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